두 아이와 계모가 있는 나무꾼이 있었다. 소년의 이름은 헨젤이고 소녀의 이름은 그레텔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때로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그는 침대에 누워 아이들에게 어떻게 더 먹일지 고민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에게 숲에서 아이를 낳고 불을 피우고 빵 한 조각을 주고 그곳에 남겨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의 아내는 그가 마침내 동의했다고 그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배고픔 때문에 아이들도 잠을 잘 수 없었고 계모가 아버지에게 한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이 잠이 들자 헨젤은 몰래 집에서 나왔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하얀 돌이 동전처럼 빛났다. 헨젤은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많은 돈을 챙겼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집으로 돌아왔고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계모가 아이들에게 와서 각자 빵을 주고 모두 함께 숲으로 갔다. 도중에 헨젤은 흰 돌을 하나씩 던졌습니다. 그들이 개간지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불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불 근처에 앉아 불이 나가지 않도록 하고 아이들과 계모는 더 많은 장작을 사러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안고 피곤하고 잠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깨어났을 때 사방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하늘에서 솟아오르자 헨젤은 여동생의 손을 잡고 동전처럼 반짝이는 자갈 사이로 길을 찾아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걸었고 새벽에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느 날 밤 새엄마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아이들을 없애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는지 다시 들었습니다. 그는 거절했지만 그의 아내는 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고 그녀는 그에게 온갖 비난을 저주하고 표현했습니다. 부모가 잠이 들었을 때 헨젤은 지난번처럼 돌을 모으고 싶었지만 계모가 문을 잠그고 소녀는 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아이들은 이전보다 훨씬 적은 양의 빵 한 조각을 받았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에 헨젤은 주머니에 그의 조각을 찢고 부스러기를 땅에 던졌습니다. 계모는 그들을 더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다시 큰 불이 켜지고 아버지는 아이들과 계모가 나무를 더 자르는 동안 아이들에게 불을 보라고 명령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레텔은 그녀의 빵 조각을 헨셀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잠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밤이 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그들은 길을 가는데 하나의 부스러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숲에서 나부끼고 있는 수천 마리의 새들이 오랫동안 그 부스러기를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주 오랫동안 걸었지만 숲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길은 그들을 오두막으로 이끌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아이들은 집이 모두 빵과 비스킷으로 지어졌으며 창문은 순수한 설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헨젤은 손을 뻗어 지붕을 부수고 그레텔은 창문으로 가서 창문을 갉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두막의 문이 활짝 열리자 늙은 여자가 못발에 기대어 나왔다. 헨젤과 그레텔은 너무 무서워서 손에서 맛있는 음식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노파는 친절했고 그들을 그녀의 오두막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미 식탁에는 우유, 쿠키, 사과, 견과류 등 풍부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노파는 아이들을 위해 깨끗한 침대 2개를 만들었고 헨젤과 그녀의 여동생은 그들이 천국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노파는 애정이 있는 척했을 뿐이지만 사실 그녀는 아이들을 유혹하기 위해의 목적을 위해 빵집을 지은 사악한 마녀였다. 이른 아침 아이들이 자고 있는 동안 그녀는 헨젤을 데리고 작은 우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언니에게 사악한 마녀가 그녀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노파는 나중에 그를 먹기 위해 소년을 살찌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레텔은 헨셀을 위해 가장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남은 음식만 얻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녀는 뚱뚱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노파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헨셀을 요리하고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그레텔에게 스토브에 불을 붙이고 물을 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스토브가 따뜻해졌을 때 노파는 그녀에게 스토브에 올라가 충분히 뜨거운지 확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소녀를 불 속으로 밀어넣고 그녀를 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레텔은 그녀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기에 들어가는 방법을 모른다고 말하고 마녀에게 자신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파는 화를 내고 오븐에 들어갔다.
그런 다음 그레텔이 그녀를 밀고 마녀 뒤에 셔터를 쾅 닫았습니다. 와우, 그 늙은 여자는 얼마나 심하게 울부짖었습니까? 한편 그레텔은 헨젤로 달려가 새 장을 열었습니다. 동생을 풀어준 후 그들은 사방에 진주와 보석 상자가 있는 마녀의 방으로 가서 주머니를 채우고 집으로 돌아갔다. 며칠 동안 아이들은 돌아오는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숲은 점점 더 친숙해졌고 마침내 그들은 멀리서 아버지의 집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헨젤과 그레텔은 마녀에게서 가져온 모든 진주와 보석을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음식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고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사악한 괴물을 집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오래전 작은 왕국에 무엇보다 옷차림을 좋아하는 왕이 살았습니다. 그는 탈의실에서 하루 종일 새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과시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경우에 그것이 극장에 가는 것이든 아침 식사든 상관없이 왕은 최고의 직물과 가운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명의 사기꾼이 왕국에 도착했습니다. 수도의 거리에서 그들은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하는 왕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만 자들의 마음속에 교활한 계획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는 멋진 천을 만들 수 있는 직공으로 자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들에게 확실히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사기꾼들은 그들의 직물이 마법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꿰뚫을 수 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군주는 자신의 왕국에 나타난 놀라운 직조공에 대해 들었을 때 매우 기뻤습니다. 결국 그는 왕실 고문과 주제 중 어느 것이 어리석은지를 이해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음 날 왕은 직공을 소환하여 금으로 샤워하고 마법의 천과 금실로 최고의 드레스를 꿰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 다음 사기꾼들은 모든 귀중한 재료를 가져다가 금을 가져다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텅 빈 왕실 기계에 앉아 왕을 위해 마술 드레스를 꿰매는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직물에 대한 소문이 왕국 전역에 퍼졌고 모두가 그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드레스를 보고 싶었지만 그가 멍청하고 단순히 천을 보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군주는 가장 현명하고 정직한 조언자를 그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옛 고문이 작업장에 왔을 때 그는 사기꾼들이 빈 기계 뒤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드레스를 들어 올리고 보이지 않는 주름을 곧게 펴고 가짜 디자인을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까 겁에 질린 상담원도 드레스를 본 척했습니다. 왕국으로 돌아와서 노인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힘을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직물이 훌륭하다고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목사는 고문을 따라 직공들에게 말했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빈 기계를 바라보았고 그가 실제로 어리석고 자신의 자리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왕에게 돌아가 의원보다 훨씬 더 천을 칭찬했습니다. 마침내 왕은 호기심이 기계에서 제거될 때까지 감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예절의 전 직원들과 함께 직공들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군주도 고문도 드레스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각자는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직물을 보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의상에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에 만족한 왕은 교활한 기사의 십자가를 수여하고 그들에게 궁중직공의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악당 직공들은 자원에서 왕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통치자에게 존재하지 않는 바지를 입히고 캐미솔과 보이지 않는 카프탄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본 모든 귀족들은 의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왕에게 어떻게 갔는지 말만 했습니다. 마침내 군주는 거리로 나갔다. 피험자들은 이미 왕의 웅장한 옷차림을 보기를 바라며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군중에서 어린 소년이 나타나 왕이 알몸이라고 외쳤습니다. 군중은이 말을 집어들었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통치자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군주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왕에 걸맞게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멘트를 여전히 지원했습니다.